홍두당 대표 정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겉보기에는 좀 비슷하네, 우리가 봤던 단팥빵들이랑. 네, 근데 이게 단팥빵 자체가 이 안에 소 자체가 직접 팥을 끓여서 만든 단팥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앙금이 아니라 이렇게 통팥 자체가 그대로 있어요. 이거를 옛날 방식으로 해서 팥죽 쓰듯이 팥을 끓여서 견과류랑 같이 해서 먹었다고. 이제 미국에는 정말 100년 된, 200년 된 외식 업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전통성을 팽창을 안 하고 정말 정통성을 끝까지 지키면서 3대째 하는 집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한 기업들을 보면 확실히 발전돼 있어요. 그 안에서 전통성만 추구한다고 한 매장에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도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로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티브를 삼아 이제 대구 근대골목 단팥빵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오늘 강연의 주제는 묵혀있던 옛것을 끄집어내라 라는 주제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혁신적인 도전입니다. 저는 우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번의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 용산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레스토랑이 주 사업이 아니고 이제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쉽은 말로 말아먹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제 고향인 대구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처음 시작했던 게 이제 지하철 나오는 곳에 있는 그 커피숍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사이드 메뉴가 있어야겠다. 근데 사이드 메뉴는 뭐가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유명했던 게 뭐 마카롱 아니면 뭐 그런 이쁜 디저트들, 케이크. 전 좀 다른 걸 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거라고 했던 거는 우선은 제 사이드 메뉴의 주제는 팥이었습니다. 팥이 실질적으로 되게 건강에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할 때 팥 달인물을 이렇게 마시고 하거든요. 붓기도 깔아놓고 오늘도 좀 붓기가 이렇게 한 게 아침에 팥 달인물을 또 먹고 와서 약간 붓기가 좀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팥을 가지고 이제 여름에는 팥을 직접 끓인 걸로 팥빙수를 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팥죽을 하고 막상 그렇게 메뉴를 세팅을 하고 나니까 팥이 남더라고요. 저희 그 요리사분께서 이거 단팥빵 만들면 된다. 커피숍이 잘 됐어요. 그게 커피가 주가 아니라 단팥빵이 주가 돼버렸어요. 실제로 밥보다 반찬이 인기가 많은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오케이. 프랜차이즈를 딱 한번 망했잖아요. 망하니까 프랜차이즈로 대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혁신적인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계속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하니까 대구가 관광지가 없는데 대구시에서 이제 골목 컨셉으로 해서 이제 투어 코스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구 근대골목 투어와 그리고 하나 더는 그 김광석 거리라고 해서 그 거리랑 골목 컨셉의 관광지를 만들었는데 그게 선풍적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상권을 정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그 코스 한 코스에 있는 곳에 좀 그 당시 때는 메인 상권도 아니었어요. 거기에 이제 본점을 뿌리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도 여행을 가시면 그 지방에 있는 먹거리 맛집들 찾아가시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한 100m 내외에 저희랑 총 5개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빵지술래라고 해서 그거를 기획을 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기획을 한 게 아니라 그 대구시에서 도장을 찍어줘요. 관광객들이 오시면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그걸 받아서 도장을 찍으면 조그만 선물을 주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되면서 이제 줄을 서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5개 브랜드들이 되게 재밌는 게 한 브랜드는 아예 프랜차이즈를 가버렸어요. 저희도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근데 저는 무조건 한 길 가자. 우리 처음 관광지, 관광 상품 만들기로 했으니까 그거로 가자라고 해서 대구에 총 4개 업체만, 4개 샵들만 운영을 했습니다. 한 곳은 원래 저희 커피숍이었던 곳. 예, 거기가 원래는 땡땡 커피였는데 간판 갈아가지고 그 근대골목 단팥빵으로 바꾸고, 하나는 서문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야시장으로 유명한데 거기도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더는 이제 대부분 관광객들이 어디를 통해서 오냐면 대구는 KTX 동대구역에서 이렇게 바로 관광 코스로 오시는데, 그래서 동대구역에 입찰을 해서 넣고 해서 그 총 4개만 1년 반 동안 운영을 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식을 세운 게 지역, 음식, 관광, 그리고 이 창의성이 이렇게 이쁘게 잘 섞여지면 대박 관광 상품이 만들어진다는 이런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때만 해도 굉장히 좀 고지식한 방법이었어요. 고지식한 방법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 잘 되거나 아니면 잘 되는 뭐 맛집, 레스토랑 뭐 할 거 없이 잘 되면 무조건 프랜차이즈 갑니다. 다 같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위험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나 한국은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트렌드 전향 자체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니까 만약 이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그쪽을 갔다가 또 다른 변수, 외부 환경적인 변수가 생기거나 내부 환경적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역발상을 많이 합니다. 역발상을 많이 하면서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고 역트렌드를 만들자라는 그 컨셉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하게 그걸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전통을 고집하면서 옛날 방식을 찾고, 옛날 방식을 찾다 보니까 메뉴 또한 되게 개발이 되게 재밌게 되고 있어요. 개발자들 분들이 대부분이 옛날에 유행했던 빵이 뭐예요? 옛날 빵들을 신메뉴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님들 내지 뭐 어르신들께서는 옛날 향수인 거예요. 어린 시절에 먹던. 그게 근데 저희들 세대한테는 그거는 신메뉴거든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암살 영화를 보다가 저거다. 뭔가 옛날 건데 고급지다. 저거다 해서 금태 두르고, 그리고 천을 떼와서 방염을 한 다음에 그 천으로 진짜로 다 이렇게 풀질해가지고 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노래도 옛날 뭐 현인 노래나 이런 것들. 저 현인 너무 좋아합니다. 현인, 예. 그리고 옛날 노래, 그리고 스윙 노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약간 추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유랑 단팥빵 먹던 그 빵집, 그 어머님들 데이트하던 그 옛날에 그 스타벅스죠. 예. 그런 컨셉으로 가자라고 해서 처음 만들게 된 거예요. 완전 발상 자체가 다르죠. 근데 요즘은 또 그게 트렌드여가지고 또 감사스럽게 저희가 뉴트로라서 얘들이 이렇게 했나 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제가 제일 그 가슴속에 항상 담고 있는 말이 자성이연이거든요. 망할 때도 그랬어요. 망할 때도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어. 물론 이만큼의 돈을 잃었지만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이걸 계속 입에 담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픈을 하고 관광 상품을 만들자고 하면서 첫 번째 목표 잡았던 게, 입에 그냥 달고 살았던 게 동대구역에 꼭 매장을 하나 내자라고 했는데 그게 됐어요. 그게 이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여기가 동대구역이에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고객님. 고객님이래. 그래서요. 제가 매장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입에 붙었어요. 예. 이게 어디냐면, 이거는 제 목표였습니다, 원래는. 예, 인천공항이에요. 여기 왜냐하면 관광상품의 끝판대장은 인천공항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외국인들 워낙 많이 오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다른 다음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자, 2번째입니다. 왜 로컬 푸드인가? 이게 로컬 푸드가 제가 처음 이 비즈니스를 시작했을 때 지역 브랜드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예, 왜냐하면 서울의 트렌디한 거, 그리고 이쁜 거, 프랑스에서 온 거, 일본에서 온 거, 미국에서 온 거, 이게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그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식을 전공을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지역 특산물로 이용한 제품 내지 지역 브랜드들이 강세가 너무 세요. 너무 세다 보니 자연스럽게 로컬 푸드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한국에 와서도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부산, 대구 시장을 갔어요. 재래시장을 가서 이제 다 뒤져봤습니다. 뭔가 아이템이 없을까? 라고 해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망했을 때 시작했던 게 호떡 장사였어요, 좀. 네.
호떡이 갔는데 부산에 가니까 와 거기 줄 서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진입장벽이 거기가 호떡 되게 낮잖아요, 진입장벽. 근데 막상 그 부산 씨앗 호떡을 하려고 하니까 진입장벽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이유가 그 교육비를 받으세요, 그분들이. 근데 교육비가 1,000만 원이에요. 네. 그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매일 대구에서 부산까지 KTX로 매일 가서 남포동 시장에서 옆에서 봤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하다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 저쪽 골목에 안 되는 할머니 한 분이 너무 갑자기 장사가 바쁘셔서 제가 매일 가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공짜로 배웠어요. 공짜로 배워서 할머니께 제가 과일 선물 드리고 진짜 과일 박스로 과일을 드렸습니다. 딴 거를 안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할머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그때 이제 그래서 부산역에서 처음으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시작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지역에 있는 맛집,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옛날 거를 찾아보자라는 그 컨셉이 딱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레스토랑하고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도 관광 상품을 만들자는 게 그 컨셉이 잡힌 그 계기가 된 거예요. 부산에서 저 이러고 장사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거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띄고 싶어서 할로윈 데이 때 입는 옷인데 마리오예요. 그래서 앞치마도 처음에 마리오 호떡 해가지고 했다가 너무 장난 같지 않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이 컨셉을 바꿨는데 부산역에서 이렇게 장사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처음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저희는 되게 위기를 맞았어요. 위기를 맞고 그러면서 유비쿼터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자동화를 하자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제조 공장 자체가 다 수제로 하세요. 어르신들이랑 그 젊은 친구들이 전부 다 손으로 하나하나 하고 팥도 다 끓이기 때문에 물론 기계들이 해주는 게 있죠. 그렇다고 저희가 뭐 아직 지금 시대에 이거 아궁이에 해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고요. 예, 전기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래도 거의 80에서 90%는 손작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많고 매장들마다도 인원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해서 기로에 섰다가 직진하자. 사람 감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렸어요. 더 늘리고 오히려 매출 늘리자. 이 컨셉이었어요. 매출을 늘리면 내가 인건비 줘도 되잖아. 그러면서 제조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보자라는 컨셉도 그때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 창출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지금도 수제를 버릴 생각이 없어요. 이제 2019년이 되면서 인건비가 더 오르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공장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다른 업체들 거도 납품을 받아서 만들어주자라는 컨셉을 B2B를 시작을 했어요. 그게 되게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잘 맞아떨어지면서 매출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항상 A라는 우리 브랜드에만 납품을 하다 이제 B, C도 납품을 하니까 그 공장은 똑같은 사람들로 돌려요. 그러니까 고정비는 똑같은 거죠. 그리고 지금 B2B가 계속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러브콜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수제 때문이에요. 일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버텼잖아요. 1년을. 버티니까 그 러브콜이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지금은 저희가 지금 몇 군데 큰 브랜드들에서 저희한테 납품을 받고 싶어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아까 전에 1번과 2번에 말씀드렸던 그 3번까지 다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지역에 있는 브랜드 빵집에서 하는 제조업체다. 둘째는 수제로 만들었다. 옛날 거도 가능하다. 옛날 방식이다라는 걸 이걸 되게 선호를 하더라고요. 저는 한번 한국 팥의 세계화를 해보고 싶어요. 팥이란 게 너무 몸에 좋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세계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B2B를 거쳐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외식에서 잘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동남아를 가고 그전 트렌드가 중국이었어요. 중국에 가서 매장 열면 한류 때문에 막 몰아붙이고 근데 중국에서 딱 차단하니까 끊겨버리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 보니 저는 아싸리 다른 길로 가자라고 해서 생각했던 게 아마존입니다. 지금 아마존이 미래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그걸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존에 한번 팥을 납품을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콩은 모든 전 세계 서양인, 동양인 할 거 없이 너무 좋아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팥은 아시아 사람들만 먹어요. 아시아 중에도 소수만 팥을 즐겨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를 조금 더 단맛을 없애면서 그 외국 사람들이 먹는 강낭콩 대체로 팥을 이렇게
레트로 식품으로 팔면 잘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팥을 이렇게 삶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베이스로 해서 좀 팥의 세계화, 한국 팥의 세계화를 만들려고 지금 그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저는 꾸준하게 이 길을 걸으려고 해요. 옛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것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식상할 수 있기 때문에 뉴트로 정신이에요. 뉴트로 정신으로 이용을 해서 옛것을 가지고 뭔가 약간씩 변형. 어떻게 보면 생크림 단팥빵, 녹차 생크림 단팥빵 같은 그런 단팥빵이지만 기존에 없던 단팥빵에 뭔가 첨가를 해서 젊은 친구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이게 외식뿐만이 아니라 모든 요즘 사업에서는 이게 트렌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대골목 단팥빵을 그 녹차 생크림 단팥빵 되게 맛있게 먹기도 했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서 많이 먹기도 하고 인스타그램에도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아, 네. 이런 홍보나 마케팅 전략 같은 게 따로 있으신가요? 플라이 휠 전략을 쓰려고 해요. 플라잉 휠이 이제 고객들한테 계속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도는 거 자체가 자동차에 보면 플라잉 휠이 있잖아요. 그게 전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원심력을 이용해서 계속 돌아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략이에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가성비, 가심비 만족도를 주면 그 고객님들이 다시 방문을 해서 또 구매를 하고 그러면서 야, 저기 싸더라. 야, 저기 옛날 빵인데 빵 괜찮더라. 그리고 식재료도 막 안 좋은 거 쓰지 말고 그냥 지역이잖아요. 대구 경북에 있는 식재료 많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고구마 같은 것도 뭐 예천에 나는 고구마, 뭐 봉화에 나는 단호박 거 가지고 빵도 만들고 하면서 진짜 가성비 좋게 싸게 해서 고객들한테 이제 구두로 그럼 돈도 안 들고 너무 좋잖아요. 예, 그 전략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멘트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멘트 중에 하나인데 모두가 한 길을 걸을 때 다른 길을 돌아보는 것은 세상에 정해진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두당 정성희 대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